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행정전공 박사과정생 박선나입니다. 오늘 발표는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는 시기에 스템 전공 졸업자 비율이 대졸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OECD 주요 19개국을 대상으로 20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드리려 합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 순서입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그동안 주요 선진국에서 고등교육의 대상은 엘리트에서 대중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인적 자본 축적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다만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대졸 실업 문제 역시 발생하였는데요. 노동시장의 대졸자에 걸맞는 일자리가 대학 진학률과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사회가 글로벌 지식경제 사회로 진입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의 전환기 속에서 R&D를 기반으로 한 혁신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 이공계열인 스템 전공자에 대한 인재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스템 전공자에 비해 스템 전공자의 취업률이 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현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학을 나온 인문계 학생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따라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는 고등교육 대중화 시기에 국가 내 스템 전공자 비율의 증가 또는 감소 패턴이 대졸 실업률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또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 증가가 대졸 실업률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를 주요 연구 질문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졸자가 아닌 20세 이상 청년에 대한 실업 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는 추세에서 대졸 실업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실업률은 또 주로 거시경제적인 상황이나 노동정책과의 관련성 속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인력 공급의 성격 측면에서도 관련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단일 국가가 아닌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 속에서 본 연구의 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고등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는 인적 자본론과 신호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 왔는데요. 대졸자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업에서 유리하고 또 더 나은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보다 대중화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대졸자의 상대적 이점이 감소한다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보고되어 왔고, 최근에는 동아시아에서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을 과잉교육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대졸자가 넘쳐나는데도 노동시장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와 결부되어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스템 전공자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템 전공자의 수요가 높다는 점은 주요 선진국에서 국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려는 정책적 시도에서 확인이 되고요. 한편 여전히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도 각 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 인재 부족 인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인인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경제 상황, 교육 변수, 노동시장 정책, 정부 규모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후 저희 분석 모형에서 통제 변인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국가 및 시점에 대한 선정은 선행 연구들의 수준을 참고하였고, 특히 국가의 경우 고등교육 체제의 성숙도에 대한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최근에 발전된 성숙 체제를 가지고 있는 26개 국가 중에서 데이터의 가용 범위를 고려하여 19개국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변수 및 자료 출처에 대한 설명인데요. 종속 변수는 대졸 실업률이고 OECD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국제 데이터 상에서 고등교육 졸업자는 보통 학위 소지자 이상을 의미함을 밝힙니다. 다만 석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편의상 대졸 실업률로 일컫겠습니다. 설명 변수는 유네스코와 OECD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스템 졸업자 비율과 고등교육 대중화 정도이고, 앞서 밝힌 나머지 통제 변수들도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정의를 내리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은 먼저 모델 1에서 이원 고정 효과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이는 국가별 비관측된 이질적 특성과 시점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졸 실업 상황이 졸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즉 역인과에 의한 설명 변수의 내생성 문제가 염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델 2에서 도구 변수를 통한 고정 효과 2단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도구 변수를 이용해 설명 변수를 1단계식에서 추정하고 그 추정값을 2단계 회귀식에 투입하여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저는 도구 변수로서 2년 전 스템 졸업자 비율을 사용하였습니다. 바로 전년도의 변수는 다음 연도 변수 오차함과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가정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도 변수는 도구 변수로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도구 변수로서의 적정성을 검토해봐야 하는데요. 먼저 도구 변수와 설명 변수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높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특수목적 대학이 아닌 이상 보통의 대학에서 졸업 시점에 대한 예상은 취업 준비기간 결정 또는 휴학 유무 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소 1에서 2년 전에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에서 착안했고, 그래서 2년 전 동전공 졸업생 규모의 재학생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두 변수 간 관련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 변수가 오로지 설명 변수를 통해서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종속 변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는 배제 제약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는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려워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0년에서 2019년 사이 OECD 평균 실업 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령별 평균 실업 기간이 1년 미만이었는데, 그래서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자들의 평균 실업 기간이 이보다 긴 1년 반에서 2년 이상으로 그래서 현재 시점의 대졸 실업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전 스템 졸업생 비율이 도구 변수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또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기술 통계인데요. 이 부분은 분량이 많아서 중요 부분만 발췌하였는데, 먼저 그림 1에서 보면 분석 대상이 되는 모든 국가에서 20년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림 2에서는 대졸 실업률이 평균적으로 높은 국가, 낮은 국가를 분류하고 또 같은 기간 스템 졸업자 비율이 증가한 국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 국가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 차원으로 국가를 배치해 본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스템 전공자 비율과 대졸 실업률 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분석 모형을 통해 통계적으로 돌려본 결과 모델 1과 2 모두에서 스템 졸업자 비율은 대졸 실업률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인 고등교육 대중화는 대졸 실업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제 변수 중에서는 인구와 실업률 간의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고요. 도구 변수 적정성은 F테스트 값을 통해서 또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입니다. 주요 연구 질문이었던 결과 1의 경우는 스템 인재를 국가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책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스템 전공자 비율 확대를 위해 학과 통폐합과 같은 무리한 결론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대신 학과 간 높은 칸막이 완화나 융합교육 활성화 등 실질적 스템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결과 2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고등교육 대중화가 대졸 실업률이 아닌 전체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연구의 한계는 장기간의 국제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생기는 것에 많은 부분 기인합니다. 따라서 결과를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연구는 도구 변수를 사용하여 인과적 추론을 시도했고 여러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후속 연구로서는 나라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별 고등교육 시스템적 맥락을 고려해서 비교 목적의 질적 사례 연구를 해보면 보다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